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합 볼게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정비법 조합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꼭 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조합은 100%는 아니거든요. 출제 가능성이 80에서 90.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주택법, 정비법 조합은 시험에 안 놓은 적이 없습니다. 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두 문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그러니까 전체 6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출제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죠. 꼭 내고 두 문제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비법에서는 시험에 꼭 내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테마가. 하나가 요 조합, 또 한 개가 나중에 뒤에로 오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두 개는 시험에 꼭 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때로는 네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포기하더라도 두 개는 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만 해라고 합니다. 두 개만. 조합하고 관리처분계획만 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으면. 자, 들어갈게요. 추진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정비법은 5명이 모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이 토의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과반수. 추진위 만들 때는 과반수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인가받는 게 아닙니다. 승인입니다. 승인. 왜냐하면 조합은 뭘 만들냐면 정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가는 뭐에 대한 인가냐면 정관에 대한 인가입니다. 근데 추진위는 정관이 아니고요. 운영규정을 만들어요.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 이후에 구역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 등 해당 지자체에다가 그 내용을 마음된다 고시하면 된다. 이런 거죠. 승인 이후에 구역경계나 토지 등 소유자 수 등을 지자체 공보에다가 만다 고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 기억나시죠?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서 해제하야하는 사유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는 몇 년? 2년. 조합농 몇 년? 3년. 이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은 해제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갈로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있다라고 제가 했죠. 그죠? 요거네요. 공공지원을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추진위 안 만들고 해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추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조합 설립한다는 말이죠. 바로조합을 설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진을 안 만든단 말이라고. 맞네. 야, 똑똑하단 말이야.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오네. 무슨 말입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말입니다. 추진위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업기간이 통상 한 2, 3년 정도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을 시행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네요. 추진위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거든요. 글자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놓을래요? 컨설팅 업체입니다. 컨설팅. 정비사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업을 할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지어야 되는지 용적률은 나와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아파트를 몇 세대 지어야 될 건데, 그러고 몇 평짜리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따라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들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합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진의 단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이 말이지. 예? 어마무시하게 어렵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조합원들 토지등 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전문가한테. 그게 정부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누가 하냐면 추진의 단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검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설립하는 얘기입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고 외우지 말고요. 그냥 컨설팅 업체.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설계가 그러죠.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아파트 조감도 같은 거 본 적 있죠? 우리가 재건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조감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그걸 갖다 보여주죠? 누구한테 보여줘요? 토이동 소년한테 보여준다니까요. 뭐 하라고? 동의라고. 동의하기 전에 조감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하기 전에 아파트 조감도가 나와야 되니까, 알죠? 어느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해가지고 조감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도장을 콱 찍는 것이.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포인트는 계략적인 검토예요.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죠. 사업시행 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원래 사업시행 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야 돼?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야지.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추진의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거, 아웃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줄까요? 그죠? 조합이 주겠죠. 그럼 조합이 계략적인 걸 받아가지고 본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든다고 했죠. 그죠? 운영규정. 조합은 뭘 만들고? 정관을 확정했죠. 그죠? 이건 운영규정입니다. 그리고 동의받으러 다니겠네? 동의받으러 다니겠네? 동의받으러 다니겠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네요.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그 다음에 정관 초안을 만듭니다. 정관 아닙니다. 정관 아니다. 정관 초안이다. 초안. 정관 어디서 만들어요? 조합에서. 초안은? 그렇지.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에서. 계략적인 거는 주인에서.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요런 등등의 업무를 한다. 주인에서. 그래서 해볼게요. 추진회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합니다. 설계자를. 그 다음에 초안을 만들고, 계략적인 걸 만들고, 동의받으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뭘 합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는 일이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객관식이니까 외우면 더 좋은데, 굳이 안 외워도, 그죠? 추진회가 하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객관식에서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별말 없으면 조합 설립에 망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뭐가 없으면 별말 없으면 별말 없으면 써놔라. 그러면 추진회 구성에 동의했거든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해야 돼요? 별말 해야 되겠죠. 별말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니까 나중에 조합 설립에 추진회 구성에 반대했다가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하든지 추진회 구성에 동의했다가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하든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별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별말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합니다. 업무 보고는 조합이 해야 되겠지 뭐. 조합 총회에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총회에다 보고하고 조합이 나중에 뭐 한다? 포괄 승계합니다. 특정 승계 아닙니다. 포괄 승계 다 가져갑니다. 그냥. 그리고 추진회는 위원장하고 감사 1명을 둡니다. 1인과 위원장 1명하고 감사를 둡니다. 감사 1명이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오죠. 창립총회는 첫 번째 총회가 창립총회입니다. 그죠? 인가 신청 전에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며칠 전까지 알려주면 된다? 14일. 나중에는 오는데 조합총회는 7일 전이거든요. 창립총회는 14일 전입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조합총회하고 창립총회 둘 다를 내면서 며칠 전에 하는지를 시험에 가로로 넣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4일입니다.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창립청의 소집 방법은요, 위원장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토의동 수자 얼마가 요구하면 됩니까?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다만 5분의 1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보니까 뭐냐면 위원장을 자르는 안건이야.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 그럴 때는 요구한자의 대표가 소집을 할 수도 있다. 창립청이 하는 일이 있네. 다음 업무를 한답니다. 정관을 확정하네. 그래. 그 확정된 정관을 가져가서 인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인가전에 하는 거지. 그리고 반장선거하네요. 반장선거. 줄반장도 있네. 줄반장. 줄반장 선거도 이때 하네요. 줄반장. 반장. 줄반장. 요즘도 줄반장이 있습니까? 줄반장. 그 줄에 반장이 있잖아. 그런 거 없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죠? 응. 요즘은 회장이라 돼요, 회장. 반에서. 반장이라고 안 하던데, 회장이라고 하던데. 그 다음에, 참,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창립청에서 뭘 합니까? 정관을 확정하죠. 그 다음에, 반장 선거. 그 다음에 줄반장. 줄반장이 뭐예요? 대의원. 그 다음에, 임원. 그 밖에 이제 통제한 사항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반의 과반입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과반의 과반. 다만 임원이나 대의원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였다. 정관에서 3분의 2 동의받으라면 3분의 2 동의받고, 정관에서 전체의 과반수 동의받으라면 전체의 과반수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 들어갈까요? 자, 재개발. 재개발 동의요건은 재개발. 자, 토의동 소재 얼마?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 재개발 동의요건입니다. 토의동 소재 얼마? 4분의 3에 면적?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 동의요건은 4321. 4321. 재건축 단지 안에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단지 안에서는 각 동에서는 전부 다 가반수입니다, 여러분. 각 동은 리모델링과도 가반수인데 전체. 각 동이라는 것은 101동, 102동을 말합니다. 101동, 102동. 상가도 하나의 동을 봅니다. 상가도 하나의 동을 봅니다. 자, 전체에서는 얼마나 봅니까? 70. 면적도 얼마? 70. 그러니까 4분의 3이었거든요. 4343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근데 바뀌었어요. 70%로. 여기서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참. 각 동에서는 얼마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과반수죠. 과반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각 동 과반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는 4분의 3, 옛날에 지금 70%인데 나왔는데 각 동에서 4분의 3이 안 나오면요. 어떤 동이 똘똘 뭉치면요.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강남에서 한강뷰 때문에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한강을 보는 단지가 있고 한강을 안 보는 단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재건축하기 전에 막 회의를 하는데 동호를 갖다가 나중에 추첨할 거 아닙니까? 싹 밀어버리고 동호를 추첨한다고. 근데 이제 한강을 보는 단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나중에 재건축 되고 나서도 한강을 봐야 된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한강을 갖다 맨날 보면서 그죠? 한강에 한 번씩 괴물도 나오니까 가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는 한강을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섞어야 되는데 섞어가지고 동호 추첨할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강뷰 단지가 103동이 저는 반대. 그러니까 찬성률은 95% 납했거든. 찬성률은 95%인데 전체는 95%인데 한강뷰 단지만 반대인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는 나타났어요. 과반수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디서 문제가? 상가에서 문제가 있어요. 상가에서.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봤거든요. 이게 얼마 동의하면 돼?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니까. 근데 상가에서 과반이 안 나와요. 과반이.
왜? 상가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상가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주민들보다는 근처에서 더 많이 와요. 근처에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쫙 들어와 있는 거야. 강남인데. 근데 그 상가에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오고 뭐 사러 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지역 주민보다는. 그래 상가에서 반대하는 거야. 재건축하는 걸. 우린 빼도. 우린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우린 싫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또 상가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가가 어딘데? 그러니까 저게 이러니까 요게. 저게 이러니까 요게. 저게 이러니까 요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위치를 놓고. 그죠? 그래 했거든. 그러니까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차빛 얼마로? 복리시설로서는 대통령이 정하면 얼마? 3분의 1로. 그러니까 3분의 1 동의하면 동행으로 간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시대 배경,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바꿔놨어요. 70에서 몇 프로로? 70. 재건축은 70입니다. 그리고 단지 밖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얼마입니까? 4분의 3 면적 3분의. 그래서 4, 3, 3, 2. 이렇게 됩니다. 야는 70%. 이렇게. 동행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됐죠? 그 다음에 동의자수 계산법인데, 이거는 공유는 몇 명입니까? 한 명으로 봅니다. 한 명인데, 옛날에는요, 이거 개정됐습니다, 올해.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이었거든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애써 4분의 3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으로 바꿨어요. 전원 동의 아닙니다. 4분의 3. 그러니까 공유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5명이 공유를 해. 근데 전원 동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한 명이 반대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마? 4분의 3 바꿨어요. 전원 동의가 아니고. 그리고 토지에 뭐가 있더라? 지상권 있죠. 대표자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같아요. 그죠? 101동 101호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고 105호도 갑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대표자 한 명. 이거는 개발법이 다 배운 겁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왜 일단 어떻게 한다? 각각입니다. 각각. 왜냐면 재개발에서는 토지, OR, 건물, OR, 지상권자 각각각이죠. 각각각. 근데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 한 명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럴 때는 각각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머릿속에 계산할 때 각각입니다. 각각. 그 다음에 재건축은 논점 없어요. 똑같아요. 공유일 때는 한 명이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둘 이상 가지고 있더라.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 한 명. 공유자가 동일하더라. 한 명. 그 다음에 취득한 사람 동의해보고 안주. 추진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아파트 101동 101호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샀어. 101호가 동의한 물건을 샀어. 그러면 그걸 매입한 여러분들은 뭐 한 것을 본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공부에서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카무라 어디 뺀다? 나카무라 어디 뺀다? 소유자 수에서 뺍니다. 소유자 수 전체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머릿수 계산할 때 아예 빼버립니다. 4분의 3을 계산할 때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내지는 70% 계산할 때 나카무라는 70% 전체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카무라는 뭐로 취급한다? 사람 취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포함합니다. 관리청을 토지등 소유자로 보고 계산에 넣어줍니다. 계산법이니까. 근데 이 절반이고 3분의 1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하고 조합 설립 동의요건 계산할 때 다 배운 겁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 토지의 지상권 각각각인데 어차피 토지등 소유자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이제 머릿수 계산할 때로 들어오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다르면 대표자 한 명,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2명 이렇게 계산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없죠. 그 다음에 동의할 때 방법. 동의할 때는 여러분 개발법에서는 동의할 때 뭘 찍었어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죠. 근데 정비법도 옛날에 인감을 찍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인감을 찍으니까 위의 변조가 너무 쉽더라. 인감 유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끔입니다. 스캔 뜨면 됩니다. 스캔 뜨면 아무도 구분 못 해요. 그래서 동의를 지금은 인감 안 합니다. 정비법 동의는 인감이 아니고요. 서면 동의서에 서면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그냥 서면하고 검인을 받아야 돼요. 지장, 성명, 그리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검인을 받은 서면 동의서입니다. 검인을 해줘야 돼요. 누가 검인하냐면 시장군수가. 검인을 안 받았죠? 효력 없어요. 그 시장군수한테 가가지고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이거 내 이름 맞다. 내가 쌓여낸 거 맞다. 라고 시장군수가 도장을 꽉 찍어줘야 돼.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 동일에다가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철회는 항상 언제 했습니까? 그렇지. 전에.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잘하네. 동의 또는 철회의 반대 해서 표시는 동의에 따르는 인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된 동의 또는 조합 설립이 된 동의는 확정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초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와. 해석하면요. 동의하고 며칠요? 30일. 원래는 언젠데? 확정되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잖아. 300일이 지나도. 그죠? 근데 중요한 동의 2개. 정비구역 해제대한 동의,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버리면 30일 지나면 안 돼요. 에이? 30일 지나면 안 돼.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이 지나지까지만 할 수 있는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개최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했죠. 그러면 철회 못해요. 왜 그러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자 봐봐.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했잖아. 손들어서 안 들어서? 들었죠? 반장 선거했잖아. 손들어서 안 들어서? 대의원 선임했잖아. 손들어서 안 들어서? 들었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합 설립에 대한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정리합니다.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해석을 할 테니까 잡아봐요. 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철회는 언제 된다?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동의인 해산에 대한 동의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는, 그죠? 언제?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죠? 며칠까지만 하면 된다? 30일까지. 근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창립총회에서 손들었죠. 그럴 때는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처리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는 토지등 소유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 서명,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 방식으로 철회서를 발송을 하면 돼요. 이 경우 시장군수 철회서를 받으면 시장군수한테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는 철회 때의 갑자 철회 때라고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 조합에다가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효력 발생 시기 동의 처리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 민법에서 의사 표시 일반적 효력 발생 시기죠. 그죠? 도달주의 아닙니까? 그죠?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 여러분들 도달주의인데 빨리 알았을 때입니까? 늦게 알았을 때 효력 발생합니까? 빨리 알았을 때 아닙니까? 그냥 빠른 때 효력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을 설립하면 정비 지정 후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다. 알고 있다. 변경의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 뭘 받아야 돼요? 변경의 인가. 근데 변경할 때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줍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구수한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요하죠.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에서 이런 말이 있죠. 조합 설립할 때 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라.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경미한 게 뭔데라니까.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두 번째, 공고 방법을 바꿀 때 하라고 2개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얘는 사유가 좀 많아요. 볼게요. 이런 데는 경미한 거로 봐서 신고하면 돼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맞네. 이건 똑같네. 조합장의 뭐가 바뀝니까? 주소나 성명입니다. 조합장이 바뀌어요.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어요. 조합장이 개명했어요. 개명. 조합장 이름이 원래 김개똥이었는데 자꾸 놀리니까, 조합원들이 놀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그러고 이사 갔어요. 101동에 살다가 102동으로. 그럼 중요한 건 아니잖아. 조합장이 바뀐 게 아니고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어요. 조합장 바뀐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어요. 그리고 조합원이 바뀌었어. 여러분, 매매로 조합원이 바뀌는 거는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조합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매매로 바뀌는 거는 뭐하더라? 빈번하죠. 그래서 요 지금 보면 경미한 사항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경미한 사항도 있어요. 명칭 변경,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 이런 것들은 다 경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자주 발생하는 거. 뭐, 매매 이거죠, 매매. 매매는 조합원이 바뀌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매매는 오늘도 발생하죠. 좀 전에 매매 하나 됐다고 전화 왔더라고. 내일도 발생할 수 있죠. 저녁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변경입니다. 임원하고 대의원. 이 바뀌어요. 이것도 빈번한 거거든요. 근데 조합장 바뀌는 건 안 돼요. 조합장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장은 아니고 임원하고 대의원. 그 다음에 설계 개요가 바뀝니다. 설계 개요. 개괄적인 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 사업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뀌면 빈번하죠. 사업비가 바뀌는 거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분양 신청을 안 해가지고 현금 청산 받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이 바뀔 때. 그러고 뭐가 바뀌어버렸냐면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이 바뀌었어요.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이 바뀌면 나머지 그 이후에 진행됐던 절차들도 싹 다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근데 면적이 몇 프로 이상 변경 유지한다? 10% 이상은 안 돼요. 즉 10% 미만까지는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정리할게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그냥 변경은 안 되죠.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아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총회에서. 단,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거나 뭐 할 때는 빈번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빈번한 게 사업비 변경, 매매로 조합원 변경, 현금 청산으로 조합원 변경, 이런 것들은 빈번한 것들입니다. 중요하지만 빈번해요. 설계 개요 변경, 이런 것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주 발생하거든. 사업비는 매일 바뀌어요. 조합장이 짜장면 먹다가 오늘은 짬뽕 먹다가 바뀌어요. 사업비가 2,000원 증가. 조합장이 친구들하고 만약에 점심을 먹었죠. 그러면 많은 전략, 뭐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설계 개요 등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는 없다 이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개별 똑같습니다. 등기하면 성립하고요.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고요. 민법에 있는
흠결이 있으면 뭘 준용한다?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인 규정하고 똑같죠. 제가 추가할 게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근데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즉,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에서는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찬성한 사람입니다. 꼭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에서는요, 음마아파트 재건축하는데 101동 501호가 반대하죠. 그 사람은 조합원 아닙니다.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도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고 반대한 사람 조합원이 아니다. 재개발에서는 강제 조합원입니다. 반대한 사람도 일단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고, 우리가 정비사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청산으로 빼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강제 조합원이라서, 이건 지금 학계에서 비판이 좀 많아요. 재개발에서 반대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이 비판이 많다고. 왜냐면 옛날에는 재개발은 공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합니까? 공익이죠. 공익을 추구하거든요. 재건축은 뭘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익적 측면이 사익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조합원으로 일단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실제 재개발이 요즘은 현실에서 운영되는 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적 측면이 더 강하거든. 물론 공익이 여전히 살아나 있어요. 근데 강제조합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조합 총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현안상에 대해서 안티를 걸까요? 안 걸까요? 걸죠.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재건축처럼 사전에 조합이 설립될 만한 조건, 즉 4.3 재개발 종료 요건이 4.3 알겠습니까? 그죠? 4.3.1. 그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빠져나가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근데 반대한 사람도 강제조합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객 단계에서 청산으로 빼내면 결국 사업이 무산되진 않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 소송 걸리고 매번 싸우고 막 그래 하거든. 그래서 이건 안 좋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합격하기 전에는 안 바뀔 것 같고 합격을 하면 바뀌지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은 찬반을 불문하고 조합원이 됩니다. 자, 조합원의 숫자는 오네요. 대표자 한 명이 조합원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에 속할 때, 그 다음에 소유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명으로부터 양수해서 여러 명이 갔을 때, 조합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명. 다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거는 뻔하죠. 여러분,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자유가 원칙입니까? 금지가 원칙입니까? 자유가 원칙이죠. 왜 그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자유 원칙, 금지 원칙. 자유. 사유재산권이니까. 사유재산권인데 그걸 금지로 하면 되는가? 자유가 원칙이죠. 단, 뭐로 지정돼 버렸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죠. 그죠? 그럴 때는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객 인가 후에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할게요. 정리할게요. 정리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이에요. 이유를 생각해야 돼. 뭐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 없다? 있죠. 땅을 가지고 있잖아, 땅을. 그러니까 자유가 원칙이죠. 왜 이걸 갖다 자유가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딱 해놔야 되냐면,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역 직장 조합 있죠.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아직 주택법 안 했다이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그거는 금지가 원칙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요, 금지가 원칙입니다. 근데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자유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 금지 이렇게 딱 센터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왜 금지가 원칙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건데 주택법은 실체가 없어요. 주택법상의 조합원들은요, 가입비만 냅니다. 뭐가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양도를 자유를 한다는 것은요, 그걸 사고 팔고 하게 되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무산됐을 때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법에서 지역 직장 조합이 사업이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더 많거든. 근데 그게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뭐가 원칙인데? 금지가 원칙이죠. 근데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실체가 있죠. 내 땅을 사고 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무산되면요. 사업이 무산되면 그냥 엄마 아파트 들어가 살면 돼. 아파트 있다 아이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살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원칙이더라? 자유가 원칙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죠? 그때는 자유가 원칙이 아니고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부터. 관리 처분 계획,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부터. 축 인가 발 관리 이래요. 축 인가 발 관리 부터 금지라고. 바깥은 얘기했구만 뭐.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요런 사유가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똑같냐면요.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가 똑같아요.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 세대원이 건물, 생업,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전부가 당의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 이사가 됩니다. 상속에서 지대간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합니다. 2년 이상, 3년 아닙니다. 해외 체류할 때 상속 이혼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불량으로 경공매가 시행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채무불량으로 경공매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요 빨리 팔아가지고 채무 변제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투기가지고라고 못 판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때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경공매가 될 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기간이 몇 년? 10년. 거주는 몇 년? 5년 이상입니다. 장기 보유죠. 장기 보유. 적어 놓을래요? 장기 보유. 이때는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자, 다시 할게. 정비법상의 조합원지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입니까? 금지가 원칙입니까? 자유가 원칙이죠. 근데 투기관리유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축, 인가, 발, 관리 이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그 근처에 중개사무실들은 그날로 투기과일지구 지정되는 순간에 문 닫아야 돼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된다니까. 즉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 닫든가요? 안 닫든가요? 안 닫죠. 왜? 불법이가 아니라고. 요것 때문에 있다니까요. 요것 때문에 요런 사유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문의가 많은 게 이거예요. 제일 문의가 많은 게. 요게 해당하면 양도할 수가 있거든. 세대원 전부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생업,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주택 건설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질병, 취약, 결혼 요런 사유를 입증해야 될까 아이가? 입증 책임이 있겠죠. 그러고 상속에서 지대간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해서 체류할 때, 그다음에 상속 이혼으로 양도할 때,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불량으로 경공매가 시행될 때,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몇 년? 10년. 거주 5년. 장기 보유죠. 그러면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건물 토지를 주택공사하고 공유할 때입니다. 주공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겨버립니까? 주공한테 넘기면 이건 되겠죠. 주공한테 넘겨요. 원래 내 거인데 주택공사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지분형 주택.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목적물로 토지 건물을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그 다음에 90, 11을 묶어둘래요? 90, 11을 묶어둘래요? 적어 놓을래요? 지지부진. 사업의 지지부진. 3년 동안 부진할 때입니다. 사업이 3년 동안 부진할 때입니다. 사업을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업을 질질 끝나는 건 뭐냐면 봐봐. 토열적으로 지정돼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이 자꾸 지연돼. 그 내 잘못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럴 때는 팔고 나갈 수 있어요. 봐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데 내가 몇 년 소했다고? 3년 소했어요. 이번에 사업시행 인가 받았어. 근데 3년이 지나도 착공을 못 들어갔어요. 몇 년 소했다고요? 3년. 이번에 착공했어요. 연결돼요, 지금 전부 다. 착공했는데 몇 년? 3년이 되도록 뭐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됐어. 또 몇 년 소했다고? 3년. 전부 3년이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몇 년 소했어? 3년. 다 3년이야, 이거. 옛날에 2년, 3년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외울 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 3년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라고 해도 다 바꿔삐더라고. 뭐 수업을 들었나 봐. 수업 시간에 얘가 웬만하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얘기 합니다. 중개사 시험을 공부만 치렀으면 좋겠다. 시절 때부터 민법 개론 이런 거 치지 말고, 그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1차가 우리 악기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럼 공부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1차 때문에. 1차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1차 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자, 그래서 몇 년? 3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비사업의 절차를 적어드렸거든요. 그냥 적어드린 게 아니고 이 절차를 알면 공부하는 게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절차를 알아야 돼. 정비사업의 절차는. 외워야 돼, 이거는. 그래야지 나중에 실무하면, 현장에 나가면 이거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사러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보니까 이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인가 신청이 없고 그 주택을 3년 소유했고 인가 받았는데 몇 년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공이 안 들어가고 몇 년 소유했고 3년 착공했는데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돼요. 몇 년 소유했고요? 3년. 그러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라 하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안 떨어진다고 난리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3년 지나면 팔 수 있거든. 제발 인간 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3년 넘기면 팔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몇 년 소해야 돼요? 3년. 이런 물건들이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문을 안 닫고 토지관리에서도 영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유는 토지관리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매매를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조문이에요, 안 중요한 조문이에요? 중요하죠.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사유가 크게 3개거든요. 3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정리할게요. 정비부상 조합원의 지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 근데 투기할주로 지정되면 축, 인가, 발, 관리 이유는 양도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음의 3가지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돼요. 3가지 사유가. 첫 번째,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 요까지가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거든요. 주택법을 배우면 자동 해결해요. 적고 있어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내 못하고 있다. 적어도 돼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 몇 년 소유? 10년 소유. 몇 년 거주? 5년 거주. 세 번째,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몇 년? 3년. 끝. 3개밖에 없는데 뭐. 끝.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그 다음에 양수하지 말라고 해서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고 팔고 안 합니까? 합니까? 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거든요. 하면 뭐 한다? 벌칙. 3년에 3천.
총회, 창립총회하고는 다르겠죠? 총회는 임은 해임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하고는, 자, 총회 소집 방법, 조합장의 직권, 조합은 5분의 1, 임원 관련은요, 10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뭐였는데,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은 얼마? 10분의 1. 대의원 얼마? 3분의 2.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 아까 창립총회 소집할 때는요, 토의등 소유자 5분의 1, 위원장의 직권이었죠. 근데 이거는 똑같죠? 조합장의 직권. 총회니까. 그러고, 아까는 토의등 소유자 5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조합은 얼마? 5분의 1. 임원은 얼마? 10분의 1. 그 대의원 3분의 2가 없었잖아요. 창립총회에서는. 이유는 간단하죠. 창립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없어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대의원 3분의 2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소집할 수 있죠. 임원이 해임되거나 퇴임을 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임원 선임이 안 돼요. 6개월 동안 임원이 없어.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을 할 수도 있다. 원래 총회 소집은 조합장, 대의원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을 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을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몇 개월 동안 선임이 안 되면요? 6개월. 6개월 동안 임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창립총회는 며칠 전 알려줬어요? 14일이죠. 야는 14일 아니네. 7일이네. 총회 출석 정원. 몇 프로가 출석하는 게 원칙인 줄 압니까, 여러분? 원칙은 10%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10% 직출. 10%. 총회 출석할 때는 몇 프로 한다고요? 10%. 10%. 근데 요 4개는요, 20%가 출석해야 돼요. 원칙은 10%인데 4개는 20%.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시공사를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로 했다가요, 시공사를 갖다가 날려빕니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20%가 출석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가 있거든요. 선정할 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요. 과반수, 직출.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정비법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특강하고 나서 그냥 조합 파트만 여러 번 더럽히면 됩니다. 조합 정리하면 15분이면 정리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한 100번 더럽히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체한 건 다 외웁니다. 수능 그 빵꾸 있죠, 빵꾸. 빵꾸를 자꾸 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돼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뭐 이야기하는데, 그 빵꾸, 손나무 공부 빵꾸 메꿀 때 펜이, 그런 펜이 있다면서? 아, 쓰고 있는가 봐요. 처음 들었습니다. 기아펜으로 한다면서 하더라고. 와, 기발하대. 요즘은 뭐 장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와. MP3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지원해주고 기아펜까지 막. 그런데 공부가 합격률은 옛날보다 안 좋거든. 합격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 더 안 좋거든. 희한하지. 장비는 좋아지는데 참 희한하죠. 봅시다. 자, 그래서 20% 과반수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할게요. 원칙은 몇 프로라고요? 10%. 20% 출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창립총회. 헌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헌법 만들 때는 20% 출석해야 돼요. 뭐? 사업시행계획서, 또 관리처분계.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얼마? 과반수가 직출이거든요. 선정할 때는 과반수. 선정했다가 말 때, 취소할 때는 몇 프로? 20%. 그리고 이제 의결 봅니다. 의결 증족수입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과반의 과반이에요. 과반의 과반인데 20% 출석한 거 있잖아요. 그죠? 20% 출석한 거 요거는 의결 볼 때는요. 조합은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전체란 말 넣어두면 해석이 좀 편해져요. 전체의 과반수. 조합원이 100명이면 501명이 찬성해야 돼요. 20% 출석한 거 2개.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 헌법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3분의 2가 동의되는 게 있어서 3분의 2. 사업비가 10% 증가할 때입니다. 10% 이상 늘어날 때 사업비가. 이때는 3분의 2가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증가하는 거는 증가한 거로 안 보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증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안 해가지고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현금 청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가지고 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비 증가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3분의 2, 10% 늘어나면.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 개발법은 50명이죠.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다 했죠. 여기는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의 숫자는 10분의 1입니다. 조합은 총수 10분의 1.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100명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합장이 아닌 사람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OX. O죠. O.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OX. O. 해석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음은 대의원에서 대신하는 순서 총회에서만 의결해라. 총회 정권사항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3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정리합시다. 뭡니까? 헌법이죠. 두 번째. 그렇지. 반장 선거죠. 세 번째. 그렇죠. 중요사항인 합병해산이죠.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요 3가지가 헌법으로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거든요. 정비법으로 오면요. 요 3개에다가 2가지만 플러스 하면 돼요. 2개 뭐냐면 돈 관련은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자자입니다. 자자자. 자. 이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용역업체,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등등 해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부정비리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뒷돈 받아먹는 경우들이 옛날에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장이 결정하면 안 되고 어디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자자자이랍니다. 자자자.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바꿔놨거든요. 순서를. 정관, 뭐야? 정관이 뭐야? 헌법. 사업시행계획서. 헌법. 정비사업에서는요, 우리가 개발법이나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헌법으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헌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 아까 보니까 사업시행계획서도 20% 직출하는 걸로 나왔고, 그죠? 의결할 때도 과반수 동의로 관리처분계획 같이 나왔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1, 2, 3 묶어. 헌법. 써. 그 다음에 4번 뭐야? 임원선이 반장선거 아이가. 그죠? 그 다음에 거리된 자를 보궐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데 조합장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합병해서 뭐야? 종료사항 아이가. 그 다음에 6, 7, 8 묶어라. 돈.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자율. 그 다음에 예산으로 정한 거 말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정비사업비 변경. 돈. 그 다음에 자자자라고 있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자자. 됐죠? 그래서 90을 묶으면 자자자가 나옵니다. 용역업체. 그 다음에 설계개요. 중요하죠, 이런 것들. 요거하고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건데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미리 차단합니다. 질문을 미리 차단하는데, 아까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변경되는 사항이 빈번하거나 경미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 기억납니까? 예. 거기에 사업비 변경이 나왔거든요. 요거. 근데 요거는 사업비 변경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바뀔 때는, 그죠? 조합 변경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면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꿀 때는 대의원에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디서 해라? 총에서 해라.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말입니다. 설계 개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임원 한복과 임원 시험에 잘 냅니다, 여러분.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 자, 공유한 경우가 나는데 작년에 개정됐어요. 공유를 하면요. 공유를 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됩니다. 공유자의 경우에는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임원이 된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임원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실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조합에서 임원을 한번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임원을 한번 해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합에 가서 일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합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임원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되는 순간에 월급 나오지, 그 다음에 떡고물 많이 붙지, 그죠? 재밌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원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 임원이 돼가지고 사업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 돈을 몇십억을 버는 거야. 그 또 하고 싶어, 옆에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뭘 해야 되면 아파트를 사야 돼. 아, 근데 30억 주고 사래. 아씨. 그러긴 싫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지분을 사는 거야. 100분의 1. 100분의 1. 3천만 원 주고. 안 되나? 되잖아. 그럼 내가 지분을 샀으니까 나는 공유하는 사람이잖아. 임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100분의 99한테 내가 위임을 받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조합 총회 가는 거지.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유창하게. 다 쳐다봐요. 와, 진짜 말이 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업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기간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그럼 임원으로 선출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해주겠죠? 그래서 임원이 됐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조합의 재건축이, 그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사업 폭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정치인들 막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 하잖아. 국민을 위해서 하나 안 하잖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개인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봉사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해요. 아니, 봉사를 하는 사람을 뽑는데 한 번도 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못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자리라. 그럼 누굴 뽑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을 잘할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꿨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꿨어요, 이거는.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임원이 되냐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다음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 몇 명? 조합장 한 명이면 당연히 한 명이지. 이사, 감사. 조합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계속 거주합니다. 이사가면 안 돼. 조합장 이사가면 안 돼. 그리고 누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냐면 선임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몇 년? 1년. 3년 중에서 1년. 그리고 소유는 5년 이상입니다. 그래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요건이 까다롭죠.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임원 못 돼요.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임원의 숫자. 이 사람 몇 명? 3명 이상. 다만 토의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죠.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임기는 3년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그죠?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 3년 이상이면 300년을 할 수 있잖아. 3년 이하죠.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거관리를, 이번 선거하는데요, 선관위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도 위탁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임원 선출 관련해서 그만큼 부정비리가 많았다. 선관위는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부정비리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감사.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직하면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럼 대행할 수 있고, 대행도 보면 시장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을 전문적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데, 보니까 아까 나왔던 게 나왔네. 임원이 사임되거나 해임, 임기 만료돼서 몇 개월? 6개월 동안 선임이 안 돼요. 그럼 시장군수가 전문적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선임이 안 되면 방법이 두 개네. 전문적 관리인을 선임하든지, 임원 선출을 하기 위해서 뭘 하든지, 총회를 소집하든지. 두 개네요. 그죠? 6개월 동안 임원 선임이 없잖아요. 해임되거나, 그죠? 임기 만료되고 나서. 그럼 아까는 하나가 있잖아. 임원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든지, 또 뭐 하든지, 전문적 관리인을 선임하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결격 사유. 이것도 다 배웠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나 전문적 관리인이 될 수가 없다. 이번에 결격 사유가 판명돼 있죠. 그죠? 내지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럴 때는 뭐 한다? 당연 퇴임합니다. 그리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1, 2, 3, 4 공통이네. 개발부에서 나왔죠? 언급 안 합니다. 그리고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뭐 어때요? 10년인데 10년.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비면 그거 끝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법을 위반하죠.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얼마를 받아비면 100만 원 이상을 받아비죠. 그러면 선거권 박탈입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피선거를 박탈해버려요. 10년 동안. 똑같다 그거하고. 굉장히 이게 셉니다. 조항이, 처벌 조항이. 선관위 개입하고 막 100만 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그죠? 임원이 못되게 막아비고 하는 거 등등이 다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조문을. 그러면 해임할 때는 10분의 1 발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잘라빕니다. 그리고 임원 선정할 때 금품 향응 제공하면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똑같아요. 정관 하면 됩니다.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하면 된다. 이러죠. 시도가 합니다. 정관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로 한다? 과반수. 작년에 이게 나왔죠. 잘 냅니다. 이것도 잘 냅니다. 다음 사항은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아라? 3분의 1 동의. 그러니까 정관을 바꿀 때는 원칙은 얼마의 동의를 받는데? 과반수죠. 근데 일부 중요 사항은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자, 재, 구역, 비용, 시, 설,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글동글동글을 말 만들면 돼요.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은, 정관 변경할 때 얼마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원칙은 얼마의 동의를 받는데? 과반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다. 좋아. 두 개 나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게 문제 낼 거는요. 조합만 가지고 10문제도 냅니다. 논점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에서 가져오면서 정비법에 있는 요소들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분양하고 관리 처분 계획 마치고 정비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요약집 수업도 여러분들 이제 진도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전원이 반팔 입었고, 국회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개발, 정비, 요 순서대로 해서 조금씩 공법은 양을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